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물건이 영원히 사라진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왜 빛바랜 옛사진 한 장이나 낡아서 해진 오래된 책 한 권에 이토록 깊은 애착과 마음을 쏟는 걸까요? 그저 기능적인 사물일 뿐인데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물건에 얽힌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왜 그토록 물건에 집착하며 때로는 그 집착에 얽매이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심리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해 볼 거예요. 이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여러분 자신과 물건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렇다면 물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이토록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물건이 단순한 기능적 가치를 넘어 우리의 기억과 감정, 심지어는 정체성까지 담아내는 확장된 자아의 일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 내내 꼭 껴안고 잠들었던 낡아서 이제는 형태조차 희미해진 곰 인형처럼 말이죠. 그 인형은 그저 손뭉치와 천 조각에 불과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의 순수한 행복과 따뜻한 위안, 그리고 성장 과정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인형에게 전이되어 깃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온갖 사연을 품게 된 부모님의 유품은 또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의 온기와 추억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그분들의 일부가 우리 곁에 여전히 머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이는 물건에 우리의 자아가 투영되고 전이되어 나타나는 강력한 심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유 효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디자인의 컵이라도 내가 직접 선택하고 돈을 주고 산 컵은 남의 컵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는 물건이 단순한 사물을 넘어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었을 때 발현되는 강력한 심리적 유대감 때문이랍니다. 박물관 유리관 속 평범해 보이는 유물 하나에도 한 사람의 삶과 시대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향한 이런 특별한 마음은 비단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물건을 수집하고 보존하려는 욕망은 끊임없이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어 왔죠.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눈부시게 화려한 금은 보화와 정교한 조각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과 신성함,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위엄을 영원히 보존하려 했던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 유럽 귀족들의 호기심의 방이라고 불렸던 분덕해머는 또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온 듯한 신비로운 광물과 이국적인 동식물 표본, 예술품 등 세상의 모든 진귀한 물건들을 모아 전시하며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교양을 은밀히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죠. 이런 행위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물건을 통해 확립하고 과시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수집과 보존의 욕망이 브랜드 소비라는 더욱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정판 운동화를 손에 넣기 위해 밤샘 줄을 서는 모습, 혹은 명품 가방 하나에 엄청난 돈을 기꺼이 투자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고대 파라오나 르네상스 귀족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정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지위를 표현하고 특정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려는 복합적인 심리가 반영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비주의는 때로는 인간을 물질에 얽매이게 만드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전쟁 중에도 인간은 문화재를 약탈하거나 반대로 목숨을 걸고 보호하려는 상반된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물건이 단순한 재화를 넘어 한 문명과 집단의 정체성을 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처럼 소중히 여겨왔던 물건들과의 작별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는 물건이 단순한 재화를 넘어 한 문명과 집단의 정체성을 담고 있음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확인했죠. 이제 시선을 우리 개인의 삶 속으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물건과의 작별은 때때로 우리에게 커다란 딜레마를 안겨주곤 합니다.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고 비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낡은 옷가지 하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비우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무언가를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일부를 떼어내는 듯한 상실감을 동반하기도 하죠. 어린 시절부터 늘 곁에 두고 함께했던 낡은 장난감을 버리려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그 인형이나 로봇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어 있던 순수했던 시절의 나 자신, 그리고 그 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작별하는 것처럼 느끼곤 한답니다.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할 때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부모님의 온기와 살아생전의 모습, 그리고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하염없이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망설임 속에는 실로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죄책감입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버리는 건 아닐까, 이걸 버리면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마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물건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과거의 나와 소중한 추억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혹시 나중에 정말 필요해지면 어쩌지, 다시 구하려면 무척 힘들 텐데 같은 걱정들이 우리의 손길을 멈추게 만들곤 하죠. 마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호막처럼 물건을 애써 움켜쥐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상실감입니다. 물건이 물리적으로 사라지면 그 물건과 연결된 소중한 기억이나 감정까지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한 조각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물건으로 가득 찬 방에서 무엇을 버릴지 고민하며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의 모습, 오래된 편지 뭉치를 애틋하게 들고 망설이는 손길,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물건들을 아쉬운 듯 한참 동안 바라보는 시선들은 모두 이러한 내면의 복잡한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일 겁니다. 미니멀리스트의 정돈되고 깔끔한 공간이 주는 평온함과는 달리 물건으로 가득 찬 맥시멀리스트의 공간은 때로는 정신적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물건들이 우리를 얽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별의 딜레마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내야 할까요? 물건을 비움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버리는 행위를 넘어 물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 내면에 온전히 내면화하고 기억을 재정립하는 과정으로서의 작별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건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기억과 감정,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삶의 가치들이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깨달음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랜 시간 간직했던 낡은 일기장을 더 이상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 일기장 속에 빼곡히 적힌 당신의 성장통과 기쁨, 그리고 수많은 감정들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로 생생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의 질감이나 펜의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오롯한 당신의 이야기이니까요. 물건을 비운다는 것은 물리적인 형태를 놓아주는 것이지 그 물건이 선사했던 소중한 경험과 추억마저 함께 지워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했던 공간을 비움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관계를 위한 여백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평화롭게 미소 짓는 사람의 모습, 더 이상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지만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가볍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경험과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아낌없이 선사해 줄 겁니다. 물건과의 작별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물건이 담고 있던 소중한 기억과 감정,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비로소 물건의 물리적 형태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는 우리 내면에 단단히 존재한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며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듯이 물건에 대한 우리의 애착도 결국은 그 물건을 통해 연결된 소중한 기억과 감정에 대한 애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건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과거를 보존하려 했던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은 결국 우리 내면의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욕구의 방향을 물건의 소유가 아닌 내면의 가치와 풍요로운 경험으로 돌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 물건이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때로는 우리를 얽매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물건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의 서랍 속 잠자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 소중한 이야기와 어떻게 아름답게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